안녕하세요. 저는 AI가 있는 방식 언러닝에 대해서 발표할 ALML 유호준입니다. 전에 발표해 주신 분이 너무 재밌게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기술 발표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개강주니까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먼저 언러닝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만 다시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할 때 특정 데이터의 영향을 AI 모델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왜 처음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잊힐 권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그래서 잊힐 권리는 이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자기의 개인정보를 지우고 싶은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개인정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지우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또한 이제 학습 데이터가 잘못된 경우도 많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편향 문제나 그런 편향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제가 최근에 보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학습 데이터에 백도어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사용 시에 트리거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금지된 결과물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도어 공격이 들어간 학습 데이터를 발견했을 때 그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서 언러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성이 되게 요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제가 어렵게 가면 매우 어려운데 좀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준비해 봤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있으시면은 끝나고 슬리도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가자면 데이터를 지우는 것하고 모델이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는 AI 모델에서 데이터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검증 데이터나 학습 데이터 이런 것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학습 과정에서 이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가면서 파라미터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에 파라미터도 결국에는 AI 모델의 데이터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언러닝이 지워야 되는 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파라미터 값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처음부터 안 넣고 학습한 모델과 언러닝한 모델이 행동 측면에서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의도적으로 잊으려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진처럼 뭐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게 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억을 잃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데, 마찬가지로 딥러닝 모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에서 여러 정보들을 한 곳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라미터에 분산 저장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분산 표현을 하고 이제 분산 저장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 데이터의 영향이 한 곳에 아니라 모델 전체에 퍼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거 하나만을 이제 골라서 지운다고 해서 그 데이터의 영향을 완전히 지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학습을 거꾸로 돌아가면서 지우려고 봐도 경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경로를 추적하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이유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가중치 같은 거를 설정하게 될 때 이제 무작위성에 의해서 가중치가 설정되기 때문에 매번 학습치마다 이제 경로를 추적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경로를 추적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거를 전부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힘들 거니까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 바로 이제 지우려는 데이터를 빼고 그 뺀 데이터들만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용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좀 예전 모델인 GPT-3으로만 봐도 데이터 하나를 삭제하는데 1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챗 GPT가 이제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한 사람이 요청했을 때 100억씩 든다고 하면은 이거를 다 수용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제 좀 등장한 개념이 이제 SISA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학습 데이터를 완전히 분할해가지고 삭제하는 데이터 부분만 이제 재학습을 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샤드라는 기준으로 나누고 다시 그 샤드를 슬라이스로 나눠가지고 특정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샤드에 두 번째 슬라이스에 이제
삭제하는 데이터가 필요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그 샤드에 나머지 데이터를 다 지워가지고 이 부분만 다시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를 학습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니까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완전히 다 지우고 학습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처럼 약간 근사적인 언러닝의 형태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상적인 형태지만 나머지는 좀 더 근사적인 형태에 가까운데 이제 이 기법은 이제 약간 있게 만든다 보다는 모델이 혼동하게 만든다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이제 에러를 맥시마이즈하는 이제 노이즈를 생성해서 그 노이즈를 오류 데이터를 만들고 그 오류 데이터를 다시 이제 그러니까 파인 튜닝 과정으로 이제 다시 재학습시켜가지고 이제 모델의 클래스 구분을 좀 혼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혼동시키는 오류 데이터를 넣은 이후에 잊으면 안 되는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런 것처럼 되게 기본적인 사실들을 다시 재학습시킴으로써 되게 기본적인 지식들은 보존할 수 있게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이 부분에서 수식을 조금 제가 재밌어서 넣어봤는데 수식 보시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손실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좀 거꾸로 이제 손실함수를 미니마이즈를 구하는 건데 수식 자체는 반대로 로스 함수에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로스가 최대가 되는 방법을 구한다고 합니다. 이때 뒤에 추가적으로 있는 항을 보면은 이제 노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손실함수가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미니마이즈가 더 구하기가 좋아지는데 그때 노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 데이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 항을 더해서 약간 트레이드오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좀 재밌게 봐서 조사한 방법인데요. 이제 연방학습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연방학습이 이제 각 로컬에서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서 가중치를 메인 서버에서 그냥 가중치만 합쳐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학습 방법인데요. 사실 이거는 보안이 굉장히 이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좋은데 그만큼 저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언러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발전이 덜 된 부분이라 이게 가장 처음 거의 나온 기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클라이언트 1에서 지우고 싶은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그냥 클라이언트 1에서 올라오는 가중치를 그냥 좀 깎아 내려가지고 그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좀 최근에 나온 기술들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것들은 되게 복잡한 게 그 클라이언트 1이 파라미터들의 영향을 준 것들을 영향도를 추적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파라미터들을 고친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은 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실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앞에 있는 게 그냥 개념들이면 과연 LLM 언러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약간 LLM 앞에 있는 개념과 비슷한데 조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그레디언트 어센트, 저희가 아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반대 개념으로 이제 잊으려고 하는 포겟셋을 만드는데 포겟셋 예시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포겟셋이 약간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쌍으로 만들어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정보들은 기존에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잊어야 되는 개념들만 이제 반대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약간 포겟 데이터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잊으면 안 되는 리테인 지식까지 함께 손상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이제 그레디언트 디퍼런스인데 여기는 조금 더 추가된 개념인 게 이제 리테인 데이터를 추가해서 리테인 데이터는 잊으면 안 되는 데이터, 약간 개인정보가 제외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추가로 이제 넣어가지고 이것들은 앞에 나왔던 일반 LLM 학습처럼 돌리고 잊어야 되는 것만 그레디언트 어센트 방식으로 손실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가로 조사해 본 건데 혹시 MLLM이라고 약간 멀티모달 모델인데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텍스트 말고 이미지가 어떻게 언러닝에 적용이 되나 이것도 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혹시 여기 이미지가
핵심 아이디어는 특정 인물의 이제 이미지하고 이런 정보를 좀 연결을 끊는 건데, 여기 예시가 이제 트럼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진 하나와 이제 질문상 4개로 이루어진 학습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언러닝에. 그래서 그 인물 사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물 사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의 이름이 뭔가 라는 질문과 그 대답이 나오는 한 쌍, 그리고 이제 뭐 이 사람의 외모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과 그거에 대한 대답, 이렇게 나오는데, 이 경우들에는 전부 다 잘못된 대답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 특정 인물 사진과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약간 연결성을 끊게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2개의 질문들은 이제 이 텍스트적인 부분만 남아서, 예를 들어서 사진이 트럼프라면 트럼프에 대해 설명해줘 라는 질문과 그 대답은 좀 제대로 나오게 해서 개념 자체는 유지하되 이미지와 이제 텍스트를 연결을 끊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 추가적으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아까 말했던 리테인 지식들이 계속 유지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에드시런이라 나왔는데 에드시런에 대해서 아느냐 해서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도록 이런 학습상을 사용해서 언러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혹시 멀티모달 LLM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비전 인코더 쪽을 그대로 놔두고 이제 커넥터 쪽에 놔둬서 연결성을 최대한 끊는 거에 집중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조사해보고 싶었던 게, 이런 언러닝이 그렇다면 사실 개인정보를 삭제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어딜까, 어디에서 가장 많이 잘 활용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서 그러면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가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삭제할 일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AI 에이전트만의 언러닝 기법이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약간 간과했던 게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형태로 구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AI 에이전트만의 언러닝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삭제하고 그런 거를 관리하는 방식과 추가적으로 이제 멀티모달 LLM이나 그냥 LLM의 언러닝, 이 기법 2개를 합쳐서 그냥 언러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에이전트 언러닝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 메모리 매니지먼트까지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가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외했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